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펜트널 유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연방 자금 2억 9천만 달러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유행 중인 가운데 뉴저지주 보건당국은 호흡기 질환 어린이 환자가 급증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이 일부 지역 주민과 시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늘 아침 러시아 중부 도시의 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상승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 상당수가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출마를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간 미국 비하 발언 논란에 관련해 해명을 전달한 후 미 고위 당국자 측에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 펜트널이 캔디 모양으로 특히 학생들 간 유통되고 있어 최근 문제가 되는 가운데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이와 싸우기 위해 연방 자금 2억 9천만 달러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찰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멕시코를 통해 밀반입된 펜타닐의 대규모 유통을 막기 위해 필요한 연방자금 2억 9천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미 마약 단속국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친숙한 사탕 모양으로 제조돼 젊은 층뿐 아니라 어린이들 사이에서까지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미 전국 18개 주에서 발견되는 등 마약 밀매 조직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관련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척 슈머 상원의원은 이 새로운 형태의 펜타닐들이 유통된 지 약 6개월이 넘었다며 마약상들을 추적하고 이 위험에 대해 아이들을 교육하며 전국 61개 특수팀을 꾸리는 데 필요한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또 마약상들은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기분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사탕 형태의 펜타닐을 건네는 방식을 택한다며 아이들은 그것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뉴저지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직접 제조한 펜타닐을 12살 조카에게 먹였다가 해당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달 초 LA 할리우드 지역의 한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펜타닐이 유통돼 과다 복용으로 한 학생이 숨지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마약 단속국은 멕시코 카르텔 두 곳이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제조한 펜타닐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마약상들이 젊은 성인이나 아동을 마약 중독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무서운 약물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아이들 손에까지 쉽게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약 거래가 흔하고 코로나19 이후 개학을 맞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한 구매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암 환자용으로 개발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효능이 헤로인보다 50배, 모르핀보다 100배 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단 2g만 섭취해도 치사량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약물입니다. 당국은 각 가정의 부모 및 보호자들이 자녀가 타인으로부터 캔디를 받거나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어떤 형태나 경로든 펜타닐을 취득한 경우 즉시 911에 전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175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270 체크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사무실은 어려운 뉴욕 주민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저소득층 기준에 속하면 됩니다. 뉴욕주는 지원금을 받는 주민들은 따로 작성해야 하는 지원서는 없지만 뉴욕주 세금 보고를 위한 주소는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대략적인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25%에서 100% 사이 가정이 대상이 되며 금액은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주정부는 지난달부터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요금 연체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요금 연체료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이미 등록을 했거나 올해 12월 31일까지 새롭게 EPA에 등록하는 저소득 가구입니다. 뉴욕주는 이번 지원으로 뉴욕시를 비롯한 주 전역 32만 7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EPA에 등록돼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이번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국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공적 부조 등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가구도 EPA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 보건당국은 이번 주 들어 호흡기 질환 어린이 환자가 급증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와 감기를 유발하는 리노바이러스 주의보를 발령한 지 일주일여 만에 전국적으로 관련 어린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어린이 병동 응급실에는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어린이 환자가 크게 늘었고 심각한 증상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도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저지 주 보건국은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엔테로바이러스와 리노바이러스의 동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호흡기 질환에 따른 어린이 입원 환자 규모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은 경우에 따라 심각한 소아마비와 유사한 급성 이완성 척수염 발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엔테로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급성 이완성 척수염 환자가 올해 들어 238명이 나왔는데 이들 중 94%가 어린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염 환자의 98%는 입원 치료를 받았고 절반 이상인 54%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 보건국 역시 누구나 급성 이완성 척수염에 걸릴 수 있지만 특히 어린이에게서 발병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급성 이완성 척수염에 걸리면 근육 긴장도와 반사도가 줄어들고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이 나타나며 온몸이 쇠약해지고 눈꺼풀이 처지거나 말이 흐릿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CDC는 엔테로 및 리노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비누로 2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입, 코를 만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휴지나 옷으로 가리고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 문 손잡이 등을 자주 소독하며 감기와 유사한 증상과 호흡기 질환이 생기면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주 보건당국은 주내 모든 의료시설에 엔테로 및 리노바이러스 검사 강화와 필요시 격리를 준수하고 해당 바이러스로 인한 발병이나 의심 사례를 지역 보건국에 보고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안은 10년 만에 추진됐지만 인종과 지역 분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일부 지역 주민과 시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좌초됐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뉴욕시 선거구 조정위원회는 공청회 절차를 거쳐 확정한 선거구 재조정안을 최종 표결에 붙여 찬성 7표, 반대 8표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 조정위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도 뉴욕시의회 선거를 위한 재조정안 제출 마감일은 오는 12월 7일로 공청회 등 모든 절차를 마치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구 조정위가 지난 7월 발표한 선거구 재조정 초안은 한인사회 등 일부 소수계 커뮤니티로부터 거센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 20선거구와 한인 시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퀸즈 써니사이드, 롱아일랜드 시티 등 26선거구에서 지역 및 인종 분리 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플러싱 상공회의소의 존 최 사무총장은 기존 20선거구에 포함됐던 미첼 린덴 지역의 절반이 19선거구에 포함되면서 아시안 커뮤니티 분리가 우려되고 있다며 지역 커뮤니티를 나누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안대로 재조정이 확정되면 미첼 린덴 지역 주민들은 19선거구와 20선거구 시의원 2명을 상대로 커뮤니티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6선거구의 줄리 원 의원도 선거구 조정위원회가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분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선거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시의원 선거구 재조정은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데 이번 재조정은 2020년 센서스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오늘 아침 러시아 중부 도시에 소재한 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 등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에 따르면 현지 시간 26일 아침 모스크바 동쪽 960km 위치의 우드무르티아주 이제프스크 시내 제88학교에서 한 남성의 총격으로 사상자가 최소 33명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13명 중에는 어린이 7명, 교사 2명, 경비원 2명 등이 포함됐으며 학생 14명을 포함한 2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범은 학교에 침입해 먼저 경비원을 살해한 뒤 교실 등에서 학생과 교사를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 투입됐지만 남성은 범행 후 스스로에게 총을 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총격범은 이 학교 졸업생으로 현지 남성인 34세 아르 카잔체브로 조사됐다면서 네오파시스트와 나치단체 등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그가 입었던 티셔츠에서 원 안에 붉은색 나치 상징이 새겨진 문양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번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21일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부분 동원령이 발령된 후 사회 전반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이번 총격 사건이 동원령과 연관됐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위원회는 현재 학교 총기 사건에 대한 범행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상승했지만 민주당 지지자 상당수는 2024년 대선에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를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뚜렷한 유력 주자가 없이 예비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답변은 35%에 그쳤습니다. 전체의 56%는 바이든 대통령 대신 다른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39%였으며 53%는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재선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처음부터 말한 대로 내 의도는 출마하는 것이지만 확고한 결정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불출마할 경우에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이 후보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전망했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해 잠재 후보군 중 어느 후보도 유력한 주자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기밀 문서 취급, 금융사기,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공화당 지지자들은 47%는 2024년 대선 후보로 선호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다른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는 응답 46%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재대결을 벌일 경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8%로
트럼프 전 대통령 46%보다 미세하게 높았습니다. 다만 유권자로 등록한 응답자 사이에서는 이 응답 비율이 바이든 대통령 46%대 트럼프 대통령 48%로 역전됐습니다. 오는 11월 하원 선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 참여한 등록 유권자의 47%가 공화당을, 46%는 민주당 후보를 각각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ABC 방송은 1946년 이후 중간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길 경우에 평균적으로 14석, 50% 미만일 경우에는 38석을 각각 하원에서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유엔 총회 기간 윤 대통령의 미국 비하 발언 논란 관련 한국 정부가 미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에 NSC의 해명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 고위 당국자가 잘 알겠으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일정에서 논란이 된 윤 대통령 발언 취지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26일 미국 국가안보회의 고위 당국자에게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 해당 발언이 미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김은혜 홍보수석이 뉴욕 현지에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한 직후 미 국가안보회의에는 조태용 주미대사가 직접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 국무부에는 정부 대표단을 통해서 입장 전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 국가안보회의가 한국의 입장을 잘 알겠으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는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측에서 이와 관련해 먼저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논란은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을 비롯한 외신에서도 보도됐는데 한국 정부는 향후 미국 언론 보도의 파장을 보면서 구체적인 대처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윤 대통령 유엔 총회 일정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식 회담 불발 및 짧은 환담 시간 등 발언 논란 외에도 다른 여러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순방 과정에서 생긴 논란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공세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추방 위기에 내몰린 불법 체류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법안은 대리인 접근법으로 변호 사각지대에 있는 불체자, 특히 추방 위기에 내몰린 서류 미비자들에게 반드시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최근 퀸즈의 한 보호소에서 이민자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뉴욕 이민자 연맹 등 100개 이상의 조직과 법률 서비스 제공단체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수많은 이민자들이 변호사 선임 권리 없이 추방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특히 비용 등의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개인이 복잡한 이민 시스템과 홀로 싸워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인 상록회는 오는 28일 수요일 오후 3시 플러싱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이 변호사를 초청해 아파트 렌트 안정화에 따른 거주자의 권리와 랜드로드와의 분쟁 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 상록회는 이번 법률 세미나는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실과 커뮤니티 리시트 단체에서 한다며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미나가 열리는 뉴욕 한인 상록회 사무실 주소는 149의 18 41 애비뉴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 리얼터.com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전국 렌트비 중간값이 전월에 비해 $10 하락한 1,77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1년 전보다는 9.8% 인상돼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8월 전국 세입자 소득 대비 렌트비 부담은 평균 26.4%로 1년 전 25.7%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렌트 시장의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중간값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렌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 맨하탄 렌트 중간값은 4,059달러로 7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고 공실률도 7월보다 높아졌습니다. 퀸즈 북서부 렌트 중간값도 전월에 비해 2.8% 하락한 3,042달러였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한미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문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교류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10월 한 달 동안 워싱턴 DC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특별 개막 공연, 국기원 태권도 사범단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한지 한복 패션쇼와 한지 예술 특별전, 한국 문학의 밤, 한국 영화 상영회,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와 함께하는 한국 전통문화의 날,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특별전,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 등 9개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행사 일정과 참여 방법은 워싱턴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